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도어대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도어대시 이 기업은 오늘 약보합이었어요. 그냥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보합 수준이었고, 도어대시는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기업이고,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배달의 민족과 어떤 사업 부문 이런 게 상당히 좀 유사하죠. 유사합니다. 미즈오의 제임스 리 애널리스트가요, 도어대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.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5달러로 17%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도어대시 앞으로 주가 상승 한 30%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한 건데, 올 들어서 도어대시 주가 한 60% 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올라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도어대시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히 보고 갈게요. 미국의 배달의 민족 그냥 딱 하면 이해는 되는 거고,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미국 내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 57%로 1위입니다. 2위가 우버이츠이죠. 그리고 요 도어대시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게 맞물리면서 진짜 빠르게 성장을 했죠. 그때 주가도 엄청나게 좀 어마어마하게 올렸었고요. 근데 또 이렇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거는 도어대시가 처음에는 교외 지역 그리고 중소도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면서, 그쪽에서는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대도시만큼 흔치 않은데 거기에 이제 배달로 딱 전략을 세우니까 엄청나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그런 업체이죠. 근데 지금은 미국, 호주, 캐나다, 독일, 뉴질랜드, 일본 등 25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고, 그 지역들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활성 사용자 수가 약 3,20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, 대시패스라고 해서 월 9.9달러, 약 한 10달러 정도 지불을 하면은 요게 아마 12달러 이상 주문을 하면 계속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멤버십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가입자도 이미 1,000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인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기업이고, 특히 도어대시가 단순히 이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우리 배달의 민족에도 비마트 있고 다양한 또 그런 것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업 모델입니다. 식료품이라던가 가정용품 등에 대한 요 간편 배송 사업, 요건 이제 대시마트인데요. 요 사업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, 요것도 시장 점유율 60%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도어대시가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입에 올 들어서만도 파트너십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일단 스타벅스와 연초에 요 계약 체결을 해서 스타벅스 요 커피 배송 전문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며칠 전에 나온 얘기인데, 알디라고 해서 할인 슈퍼마켓인가 봐요. 근데 얘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, 주류 배달 이거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와 미국은 또 상황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, 가끔 저희도 맥주나 이런 거 마시고 싶은데 이게 아마 19금 이런 것 때문에 잘 배달 안 되지 않아요? 그죠? 그래서 노알콜은 좀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요런 부분일 것 같은데, 실제로 편의점도 요 주류를 배달해주는 요 계약을 하고 나서 주문이 50%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, 그래서 알디는 알디대로 주류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, 도어대시는 도어대시대로 그만큼 배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.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들을 열심히 맺고 있다. 이런 거 하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는 27일 날 현재 도어대시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랬는데 27일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저 시장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내포했는데, 저는 도어대시는 당연히 나스닥 상장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요. 그래서 27일 날 이전 상장을 한다. 그래서 티커는 똑같아요. DASH로 똑같이 티커는 상장을 하고 이전 상장만 한다 라고 하는 요 내용도 얼마 전에 좀 공시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미즈오의 그 제임스 리 애널리스트가 도어대시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지 좀 볼게요. 도어대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상승하고 있다,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, 이거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하반기 이 도어대시의 성적표는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
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미국 시장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도 이 경쟁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야금야금 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요 부분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요게 요 도어대시에는 정말 핵심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식품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소비자들이 식품 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점. 이거 역시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. 시장 조사 업체 모펫 네이더슨 리서치라는 곳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제기되면 도어대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그게 또 영향력이 꽤 있었는데 요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도어대시의 활성 사용장의 65%가 그 나이가 24세에서 44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요 연령대의 70%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배달을 하면 매장에서 주문할 때 대비 가격 프리미엄이 60%가 붙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냥 매장에서 먹으면 10,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걸 배달을 하면 뭐 배송비에다가 거기다 음식값을 또 오히려 추가를 해서 거의 뭐 16,000원을 받는 뭐 지금 그런 꼴인가 봐요. 그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되면 소비자들이 뭘 줄일까? 그래, 음식 배달 거기서부터 허리띠 졸라매지 않을까? 근데 우리도 왜 이제 돈 아껴야 돼, 경제 안 좋아 이러면 우리 이제 음식 배달 줄이자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뭐 그런 우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도어대시 지금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다른 소매 영역으로도 배달 서비스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. 그래서 그런 우려도 일부 오케이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노동시장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이 도어대시의 뭐 배달이라던가 이런 쪽 인력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이 배달 인력 찾으려고 막 배송료 더 많이 주고 했는데 요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이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이건 결국은 도어대시가 성장을 위해서 다른 곳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.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더어대시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소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이 도어대시의 주가가 2025 회계연도 예상 에비타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를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2023, 2024 회계연도의 어떤 성장 전망치를 고려할 때 요 15배의 요 가치 평가는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 성장 전망치 자체도 2023, 2024 회계연도의 성장 전망치 자체도 도어대시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. 이보다 성장성은 더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아. 앞으로 주가 더 올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2022년 최근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주가 흐름만 이렇게 딱 잘라보면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팬데믹 당시부터 이제 주가를 보니까 폭등했다가 지금 되게 많이 밀린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주가 한 67% 하락을 했었고요. 다만 올 들어서 한 65%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봤더니 36명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 중에 15명, 약 42%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. 평균 목표 주가가 95.5달러입니다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18% 있다라고 다들 월가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어대시 이 학자금 대출 이슈도 사실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 애널 말대로 이 상세 요인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서 그냥 도어대시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한번 지켜보십사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.